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12월 6일 청와대 브리핑 제목은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21세기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공무원은 종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인 공무원, 대법원장인 공무원, 국회의원인 공무원, 법관인 공무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 공무원이 자신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사생활입니다. 이것을 공적 생활인 직무활동에 가져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교가 인정되지 않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바른 행동인가? 이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닙니다. 그들을 만날 때는 국민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기회에 같이 보면 족한 것이죠. 이 차이를 대통령이 되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유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도 다른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국민의 종교가 무엇이든 관여하면 안 되고 또 종교가 없는 국민에 대해서도 역시 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나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듯이 다른 국민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대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 대화이고, 그런데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가 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화는 종교와 민간의 대화가 가능한데 이것조차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다행히 청우당, 청우당은 원래 천도교와 과거에 관련이 있죠. 이 청우당과의 관련해서 천도교 사람들이 방북을 한 일이 있다. 그러니 옛날 옛적의 천도교와의 관련이라고는 하겠지만 이것을 물꼬를 트는 계기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 몇 명을 만나서 정치가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 종교계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남북 간의 통합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국론 통합인지 그것은 알 수 없죠. 이 모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는 4.3 항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4.3 항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항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4.3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항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정부가 4.3 항쟁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4.3 항쟁은 우리가 만든 우리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4.3 항쟁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죠. 4.3 항쟁인지 4.3 사건인지 바로 그 일이 있던 그 당시 이 한반도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 갔던 그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4.3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 역사의 주인공들이 인정한 내용이고 당시 국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훗날 그 사건 속에 연루되었던 이 한반도 주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의 피해 문제를 다시 평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3이 아니라 4.3 피해자 문제였던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4.3 피해자 측면이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던 4.3 사건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가 기릴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줄을 끊으려고 했던 건국 방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항쟁 70주년 기념식에 어떤 의미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까? 국민에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4.3 사건,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리기 위해서 그 기념식에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반대한민국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론 분열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의 3월 1일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때이다. 그리고 그해 4월은 상해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이 되는 때이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이 건국 100주년 추진위원회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예산도 받아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해찬 의원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자. 그래서 20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자.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시키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정상회담을 제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산가족 상봉을 협조해 주지 않겠느냐. 이 회담 제의에 대한 일종의 대가 같은 것도 미리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건국 100주년 행사 그리고 이 100주년 기념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 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정권의 존재 근거를 이러한 기회에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하는 그 야심만만한 기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국 100주년이나 되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새로 출발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의원이나 그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그리고 6.25 동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 한반도의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한 것들로 게다가 이념이 다르다. 또 지금도 서로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고 그러한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국가라고 만일 한다면 적국이죠. 가장 대표적인 적국입니다. 그러나 항일 활동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북한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김일성 항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공산주의 계열을 자신들의 뿌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25년대 상해 임시정부 공산주의 계열은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뿌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해 임시정부가 무엇인가? 우리한테는 현재 아주 보배 같은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그 본질, 그 본 모습에 대한 자료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안팎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때 상해 임시정부는 장개석의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또 영어권에서조차 장개석 측의 급료 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상해 임시정부는 그나마 장개석의 사조직에 가깝다. 이러한 연구자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의 아래, 오늘날 우리 국가 아래에 그 군이 있듯이 광복군이 상해 임시정부의 휘하에 있는 군이 아니라 광복군 아래에 상해 임시정부가 식객으로 일종의 자매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기록은 도처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상해 임시정부의 기념하는 시설이 있는 충칭, 그러니까 중경이 있죠. 여기를 간다고 하는데 이 중경에 이 상해 임시정부 조직이 갔던 이유는 그때 장개석 군이 패배해서 도망가던 그 경로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중경뿐 아니라 그 시기에 아주 자주 본거지를 계속 옮긴 것으로 나타나 있죠. 또 기록에 의하면 끼니를 제대로 찾아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장개석 군이 세력으로 밀리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장개석 조직은, 장개석 군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하고는 전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군이 일본군과의 전쟁을 한 것보다 공산군과의 전쟁을 더 많이 했다 한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이런 이유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그들은 이 독립운동 조직을, 게다가 나아가서 그들이 건국을 하는데 협조했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을 선대 공산당 혁명 동지들의 원수라고 주장하는 쟁쟁한 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러한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장개석의 수종 노릇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북한에서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을 대우한다는 뉴스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항일운동가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일운동가들하고는 시기도 다르고 활동한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같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 그리고 그들의 동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이 공산당 혁명을 하고 항일운동이라기보다는 항일전쟁을 했죠.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광복군 이쪽 세력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의원이 한 이야기, 그것은 북한을 너무나 모르는 한국 좌파다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들을 좌파도 아닌 자들이 좌파 행세한다 하는 비판을 하겠죠. 어떻든 이렇게 무능과 무식이 철철 흐르는 세력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파기하고 무조건 6개월 후에는 개헌 추진, 이러한 목표를 내걸고 대한민국 헌법을 폐기하려고 하고 실패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하고 가짜 역사를 쓰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떠나 고립된 위치로 가서 외톨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사과가 한 개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이것은 독이 든 사과입니다. 누구든 일단 먹기만 하면 즉시 사망하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그 실세, 그들은 이 사과에 독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독이 든 사과일지라도 독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독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먹어 보여야 합니다. 과거 우지파동이 났을 때, 그럴 때와 마찬가지로 수돗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독성 물질이 있는 수돗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먹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은 사람은 죽겠죠. 그리고 그의 사인은 독이 아니라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먹겠습니까? 원래 이 독이 든 사과는 독이 없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먹지 않습니다. 그는 독사과를 먹을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 독사과를 먹일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종신군주가 아닙니다. 그러니 언젠가 내일 문재인 포스트 그 시대가 오면 친문 실세 혹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추앙하던 그 당신들이 그 독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누가 먹겠습니까? 문재인을 사랑하든 말든 그는 제19대 보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통령의 의자를 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포스트 그때가 오면 바로 당신이 그 독사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사과는 정치이든 경제이든 혹은 수준이든 한국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 노선이라든지 지지하는 정당, 이념 다 버리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활동하는 그 날들 동안에 우리의 내일에 우리 모두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력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주의 국가에서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우리나라 한국이 자주 독립국으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을 하는 그러한 운명을 우리 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고립은 안 됩니다. 사대주의는 안 됩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종이신문 기자가 14,992명이었습니다. 이 종이신문 기자들, 그대들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대통령 문재인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대들이 본 것을 본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써서 국민에게 그리고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검사가 2,182명, 법관이 2,948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법관들, 그대들이 무엇이 헌법인지 바로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천년 만년 계속할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의 기본인 그 바탕인 헌법의 뜻을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가 1260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대학 교육을 받은 그대들이 우리 5천만의 내일을 무너뜨리고 있는 공직자를 비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고 헌법과 대한민국은 우리들 주권자가 지켜야 합니다. 독사과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그래서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